코로나19로 답답한 마음, 사랑스러운 반려동물에 의지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어린이 유치원만큼이나 힘들다는 강아지 유치원의 하루. 강아지는 예쁘지만 돌봄까지 아름다울 수는 없는 상황. 진짜 힘들긴 힘들죠. 행복한 강아지 라이프를 위한 고된 돌봄의 현장. 다리가 다음 날에 진짜 팅팅 부어가지고 걷기가 힘들더라고요, 진짜. 최근 인기 높은 반려 파충류. 그러나 뱀 마음은 사람 같지 않습니다. 한시도 방심할 수 없는 현장. 또 하나의 가족, 반려동물을 돌보는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이곳엔 어떤 반려동물이 있을까요? 장지연 씨는 출근하면 가장 먼저 이 반려동물의 안부를 확인한다는데요. 이 사육장 안에 들어있는 반려동물은 바로 뱀입니다. 이곳은 뱀과 동어뱀 같은 파충류를 기르고 판매하는 파충류 분양 전문 농장입니다. 여기는 지금 총 206마리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보기만 해도 무서운 뱀이지만 최근 이 뱀의 매력에 푹 빠진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파충류를 반려동물로 맞이하는 사람들은 어느새 10만 명을 훌쩍 뛰어넘었다고 하네요. 그만큼 파충류를 전문적으로 사육하고 분양하는 사람들도 늘어나는 추세죠. 얘는 안 물어봐요? 얘도 흥분하면 무는데 웬만해서는 잘 물지 않아요. 파충류는 희귀 반려동물이니만큼 전문적인 사육과 케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물론 애정과 관심은 기본입니다. 얘네들 자체에 수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몸에. 그래서 이제 부드럽게 만질 수 있고, 여름에 이렇게 감고 있으면은 생각보다 시원해요. 이제 일단 뱀이 겨울동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람보다 체온이 낮습니다. 뱀의 매력은 바로 이 무늬에 있습니다. 무늬가 특수하고 아름다울수록 그 값어치는 높아지죠. 그럼 여기서 가장 귀한 몸을 한번 소개받아 볼까요? 이 뱀의 가격은 기본 40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뱀은 블랙헤드 파이톤이라는 친구인데 특징이 지금 머리를 보시면 알겠지만 머리부터 목 처음 부분까지 이렇게 새까맣습니다. 이게 조금 귀해요. 이제 국내에서 찾는 분들도 많고 이렇게 이만한 사이즈를 키우시는 분들도 많이 없으세요. 가장 인기 있는 뱀은 보통 이제 이런 애들 많이 찾으십니다. 이제 파이드라는 친구고요. 얼룩무늬가 매력적인 친구여서 처음 보시는 분들도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까만색 부분만 노란색을 만들 수 있게 이제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이제 시도를 하고 있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저희 이번 올해의 역작입니다. 이 친구가 태어나자마자 환호성을 질렀고요. 이 유전 형질을 나온 거는 저희가 처음입니다. 이런 친구들이랑 서로 섞어서 이런 컬러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비슷한 유전 형질의 뱀입니다. 이 친구는 조금 예민해서 좀 겁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물려고 하면은 어이구 뭐 이제 이 친구 이런 친구들이 무는 거는 뭐 예사죠? 이곳에서 특별한 우정을 나눈 친구도 있다는데요. 이 친구는 저랑 여기서 제일 오래된 친구예요. 그래서 지금 나이로는 이제는 7살 됐고요. 이제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야생 그대로의 모습을 가진 친구입니다. 어려서부터 파충류에 관심을 가졌지만 그동안 가족의 반대로 기를 수가 없었다는데요. 이곳에서 좋아하는 파충류와 함께 마음껏 일하게 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이 친구들과 저는 약간 반려동물이라기보다는 동료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친구들은 제가 이제 뭐 산책을 따로 시켜주거나 아니면 뭐 놀아주거나 이럴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같이 사는 동료라고 생각하는 게 전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뱀은 사람의 말을 알아듣진 못하지만 함께한 시간만큼 정은 깊어진다고 하네요. 뱀은 아프다고 티를 내지 않으니 사람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오늘은 따뜻한 물에 목욕을 시키는데요. 참 편안해 보이는군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탈피를 하고 변을 아직 보지 못해서 지금 이쪽에 약간 변이 뭉쳐있는 상태예요. 사람으로 치면 변비 걸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사지를 따뜻한 물에 해주면서 배변 유도를 도와주고 있는 중입니다. 뱀은 섬세한 동물이기 때문에 개체마다 그 성격을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뱀의 공격. 괜찮으세요? 물리셨는데? 이 친구가 조금 예민해서 살짝 물리긴 했는데 이렇게 깊게 물리진 않아서 피는 나지 않네요. 언제 어디서 사고가 날지 모르는 만큼 방심은 금물입니다. 사실 이런 친구들이 참 건강한 거거든요. 내일 나를 어필할 줄 알고 뭐 나도 이렇게 물 수 있다, 뭐 먹이를 먹을 수 있다 이런 식이어서 이런 친구들 보면은 그래도 너도 밥은 잘 먹겠구나 하면서 좀 더 웃어 넘어가는 편입니다. 건강한 뱀을 기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세 가지. 바로 온도, 습도, 청결입니다. 많이 더우시죠? 많이 덥죠. 지금 여기 온도가 보통 보시면은 다 30도가 넘게 세팅이 돼 있어요. 이 친구들이 사는 기후를 위해서 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편하자고 이 공간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친구들이 편하자고 좀 더 저희랑 같이 생활하자고 있는 공간이니까 저희가 참아야죠. 병균의 번식을 막기 위해 수시로 사육장 청소도 해야 합니다. 200마리가 넘는 뱀의 사육장을 하나하나 갈아주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제 뱀은 쾌적한 환경에서 느긋한 하루를 즐기겠지요. 하지만 인간의 노동은 끝이 안 보입니다. 한번 사용한 사육장은 깨끗하게 씻어서 바짝 말려야 질병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얘네들은 뭐 남들이 이렇게 집도 닦아주고 집도 청소해주고 뭐 아픈 거 있으면 치료해주고 동물이 제일 좋죠. 상팔자에 상팔자. 상팔자죠 그냥. 상팔자에. 앞으로도 닦아야 할 상자가 끝이 보이질 않네요. 이곳에는 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방엔 또 다른 반려파충류가 있는데요. 최근 초등학생들을 중심으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도마뱀입니다. 척박한 환경에서 생존하는 도마뱀은 키우기 쉽고 손이 많이 가지 않는 편이라 바쁜 현대인들에게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키우는 도마뱀 중에 하나입니다. 비어드 드래곤은 턱수염 도마뱀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뾰족한 목 주변 비늘이 특징입니다. 도마뱀은 송영민 대표와 깊은 인연이 있는데요. 이 녀석 덕에 이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이죠. 어느 날 알을 낳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번식의 재미도 느꼈고 분양하면서
이제 그 새로운 사람을 찾아가는 그런 즐거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맨 처음 시작한 건 이 친구였어요. 도마뱀을 돌보는 것도 그 기본은 일단 청소입니다. 반려동물 돌봄과 청소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죠. 치우고 또 치워도 금방 다시 지저분해지는 우리. 그래도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해선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청소입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도 몰라주고 잠깐 같이 두었다고 이 녀석들은 그새 싸움을 시작합니다. 간혹 발정이 온 상태, 수컷이 발정이 온 상태에서 노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보시면 발톱이 엄청 날카롭죠. 잠시라도 방심하면 아차하는 순간에 다칠 수도 있습니다. 많이 핥히겠어요. 핥히면은 이렇게 다쳐요. 모처럼 해가 나온 날. 이런 날일수록 사람은 할 일이 많아집니다. 우리 소중한 반려 도마뱀이 햇볕을 쬐어야 하거든요. 도마뱀에는 주행성과 야행성이 있는데요. 주행성은 이렇게 주기적인 일광욕이 필요합니다. 이 친구들은 호주 더운 지역에서 원래 살던 친구들이라 일광욕하는 걸 매우 좋아하거든요. 일광욕을 하면서 자기 신진대사를 높이고요. 소화를 촉진시켜가지고 훨씬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거죠. 입을 벌리고 일광욕을 즐기는 녀석. 오늘은 영 기분이 나쁜 녀석도 있네요. 사육사에게는 모든 도마뱀이 다 가족같이 소중합니다. 이제 이 친구들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이 친구들에 맞는 사육 환경을 최대한 맞춰가면서 저희가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 식사 준비 시간. 이거는 섞어서 같이 급여를 하고 있습니다. 도마뱀은 주로 곤충과 야채를 먹는데요. 편식 없는 건강한 도마뱀을 기르는 노하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채소도 먹어줘야 더 건강하게 잘 자라는데, 그래서 최대한 편식 없게 하려고 채식을 먼저 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도마뱀이 가장 좋아하는 건 바로 이 밀웜이죠. 식사에 활기가 도네요. 그런데 뱀은 무엇을 먹을까요? 자, 뱀의 먹이를 만나러 가봅시다. 이곳에는 뱀과 도마뱀 같은 파충류 외에도 무려 3,000마리 이상의 동물이 있는데요. 바로 쥐입니다. 여기는 저희가 파충류 먹이를 생산하는 곳이고요. 마우스랑 랩트라는 설치류를 저희가 번식해서 먹이로 활용을 하는 곳입니다. 이 수많은 쥐를 돌보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물과 사료, 청소는 기본이죠. 저 친구가 라따뚜이 모델입니다. 마우스. 마우스인데 이렇게 조그마한 새끼들을 낳았어요. 자, 이제 뱀의 식사 시간. 뱀은 육식동물이지만 신진대사가 느린 편이어서 매일 먹이를 줄 필요는 없다는데요. 먹이 주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완전히 소화를 시키고 주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보통 2주에 한 번 정도는 줍니다. 먹이를 먹는 뱀의 모습이 잔인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것도 자연의 섭리입니다.
얘네들을 먹이를 주려다 보면 제가 키워왔던 또 쥐를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또 이제 좀 신경을 많이 써서 기르던 쥐들을 이제 먹이를 주다 보니까 쥐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고 어떻게 보면 되게 고맙죠. 알이 태어난 순간부터 소중히 길러온 뱀들. 오늘은 이 뱀을 분양하는 날입니다. 노란 뱀도 있거든요. 같은 종인데 그래서 이 친구는 바나나라고 불려요. 노래서. 고심 끝에 총 6마리가 선별되었네요. 이곳은 서울의 한 파충류 전문 샵입니다. 파충류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지며 이런 전문 샵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거 말씀하신 거 다 가져왔고 이거랑 여기 바나나도 있고 바나나. 네, 퍼플 패션이랑 요 애가 참 이쁘게 나왔어요 이번에. 얘가 모프가 퍼플. 오 벌써기 완전 마음에 듭니다. 바나나인데 파스텔까지 들어간 아이라. 아, 위에 있다. 아, 너무 예쁘다. 얼굴만 안 만지시면 뭐 물지는 않으니까 특별히. 얘는 조금 하얘죠. 네. 이 친구 한번 괜찮아요, 괜찮아요. 독은 없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너무 끼우려고 왔잖아. 내려가는데. 이제 만졌을 때 그 지갑, 명품 지갑이나 명품 가방 느낌이 그 가죽 느낌이 그대로 나거든요. 보고 있으면 귀티가 나기도 하고 매력이 있죠. 이런 매력 때문에 파충류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지나 봅니다.